니케이 평균 주가 65,000엔, 단 3일 만에 5,300엔이 폭등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전례 없는 대호황이라며 일본 뉴스에서는 연일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주가는 역사상 가장 높다는데 왜 일본 국민들의 지갑은 역사상 가장 가벼울까요? 왜 서민들이 가는 라멘 한 그릇 가격은 어느새 1,300엔 벽을 깨고 치솟아 있을까요? 2년 새 무려 30%나 라멘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쪽 사정을 그냥 표면만 보고 막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은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좋거나 호황이라서 그냥 주가가 막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가 버블이라서 금값이 폭등하고 일본의 부동산이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일본의 주가나 금값 그리고 부동산은 가만히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반대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땀 흘려 번 현금의 가치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땅으로 반쯤 푹 꺼져 버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반쯤 더 솟아올라 보이는 현상과 같다는 거죠. 사물 밑에서 일어나는 이 잔혹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죽어서야 가장 부자가 된다는 일본인들의 예금 통장은 앉은 자리에서 불타 없어질 겁니다. 오늘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기극, 그 추악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일본은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로 나라가 전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은 30년 디플레였죠. 아베도 30년간 2%대 인플레를 만들려고 진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었는데 아베가 죽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이른바 인플레파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요즘 그냥 싱글벙글 호꾸호꾸. 자, 봐라. 국가 세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나라빚 비율이 줄어들었다. 재정이 개선됐다라면서 막 자화자찬을 그냥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 정부가 일을 잘해서 나라 재정이 좋아졌을까요? 일본의 기업들이 갑자기 경쟁력이 좋아져서 일본의 세수가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일본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막 올라서 일본의 세수가 좋아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정부가 얻은 이익은 전부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를 소리 없이 털어낸 결과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불러요.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어느 나라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뭐 선거에서 막 표를 주겠어요? 일본만이 아닌 다른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도 다 표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은 아주 영악한 방법을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를 올려서 교묘하게 증세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소비세. 일본은 그 물건 살 때 소비세가 붙잖아요. 소비세가 그대로여도 물건값이 10% 오르면 일본 정부가 걷어가는 소비세 절대량도 자연스럽게 10% 늘어납니다. 명목소득 조금이라도 오르면 과세 구간이 높아져 세금을 더 뜯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앉아서 늘어난 세수로 빚을 탕감하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들의 거대한 부채를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일본 국민에게 들키지 않고 합법적으로 불을 약탈하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1.4% 수준이라며 매우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믿는 일본 국민이 일본 천지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마트만 가도 그래요. 진짜 여기 일본 맞아 소리가 매일 나와요. 무슨 필리핀 물가처럼 그냥 막 오르네.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철저한 허상이며 사기라는 거죠. 일본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눈속임 정책으로 통계학적 물가 지수를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은 일본 통계청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가는 마트와 식당에서 직접 느끼는 체감 물가입니다. 체감 물가는 뭐 이미 5%, 10%를 넘어서 막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힘드니까 보조금 달라고 외치는 일본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보조금 써가면서 당장 휘발유 가격,
가스비를 낮춰주니 무지한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달콤해 보이겠어요. 그럼 그 보조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본 정부가 돈을 또 찍어서 주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죠? 결국 무한 루프처럼 돌아가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 받은 보조금은 내일 더 잔혹한 물가 폭탄이 돼서 일본 국민들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일본 정부가 금리를 9%대까지 과감하게 올리고 경기를 강제로 얼려버려서 수요를 줄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플레이션율이 실질적으로 3%를 넘나드는데도 기준금리는 고작 0.75 수준에서 쩔쩔매다가 간신히 그것도 얼마 전 금리를 1% 올렸죠. 이마저도 우에다 이른 총재는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이건 무슨 뭐 빤스런도 아니고 그야말로 병원런을 해버리는 쇼를 벌였습니다. 금리를 제대로 올렸다간 가계와 지방은행들이 연쇄 파산할까 봐 막 무지하게 공포스러웠던 것이죠. 일본의 더 큰 비극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라 물건과 사람이 없어서 생긴 공급 부족의 인플레이션이란 점입니다. 일본의 상징적인 호텔인 제국 호텔이 6년 동안 건설을 멈추고 있어요. 건설 현장도 지방의 재개발 사업도 일할 목수가 없고 자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급할 능력이 파괴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풀어 수요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돈만 늘어나니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은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10년간 주식이 오를 때마다 와우,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상투야. 라며 60조 엔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으로 갈아타고는 현금을 틀어쥐고만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디플레이션 환경에 내가 중독되어 버린 결과죠. 성실하게 일해서 현금을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과거엔 맞았고 지금은 틀렸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의 성실함의 대가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일본 전체 개인 자산 2,300조 엔 중 절반인 1,140조 엔이 현금과 예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면 앉아만 있어도 매년 34조 엔 가치 자산이 증발을 하고 5%가 되면 50조 엔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왜 일본에 와서 변동금리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고정금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굳이 고정금리로 엔화를 빌려 일본의 상사 주식을 왜 샀을까요? 이를 들고 막 한국에서 막 역시 따봉 뭐 일본이 최고네 봐라 버핏이 일본에 찜해서 그냥 투자하는 거 보소 역시 대단하네 하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이건 버핏도 아는 거예요. 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날개 없이 그냥 추락할 것을 필연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정 저금리로 돈을 빌려 실물 자산을 사두면 빚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녹아 없어지고 자산 가치는 폭등합니다. 이래서 일본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명목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건 버블이 아니라 기업의 명목 가치가 엔화 추락에 맞춰 연동되는 것뿐입니다. 결국 주식과 부동산을 가진 자들은 인플레이션 세금을 피하고 떼부자가 되겠지만 현금만 쥐고 있는 일본의 서민들은 고스란히 국가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잔혹한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근데 어쩌나요? 일본 물가 폭등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지금까진 가격이 비쌌어도 물건들을 뭐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제부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저처럼 3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의 물가가 이란 전쟁 때문에 잠시 일어난 현상이 아닌 것을 그리고 다시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란 전쟁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독한 엔저로 인해 그동안 억눌러 왔던 수입품 가격의 족쇄가 풀려버렸고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에 몰렸던 변동금리가 인플레 시대의 일본 서민들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칠 텐데 금리 있는 시대를 살아본 적 없는 일본 사람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일 거라는 거. 자, 종합하면 할 말은 많지만 일본은 이제 한순간에
항공 옆에서 항공은 가만히 있는데 밑으로 푹 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높아 보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